광주광역시 비영리 민간단체 2021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교육.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주관하는 광주광역시 비영리 민간단체 2021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의 순서는 먼저 공익활동 지원사업 개요와 추진 일정을 알아보고 사업 실행 계획서 작성 및 보조금 교부 신청과 평가 및 정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기본 원칙과 회계 처리 기준, 예산 항목별 집행 기준, 보조금 집행 지적 사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집행기준 책자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의 첫 화면, 소통, 참여에서 민간단체 정보 분야에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정독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익활동 지원사업 개요. 먼저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의해서 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전년도 말 기준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소요 경비는 사업비에 한정되며 단체의 인건비나 운영비에는 보조금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의 추진기간은 4월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단체에서 시의 보조금 교부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소관부서의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보조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2월 31일까지 집행해야 하므로 12월 31일 이후에는 지출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 일정. 다음으로 2021년도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간 추진 일정은 전년도 사업에 대한 정산이 끝난 이후에 진행되므로 추진 일정은 매년 비슷한 시기에 추진합니다. 이에 2022년도에도 2021년 일정과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월 중에 사업 공고를 하여 사업 계획서를 접수받아 2월부터 3월까지 소관부서 검토와 공익사업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3월 31일까지 선정단체를 공고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보조금을 교부하게 되는데요. 4월에서 5월 중에 집행지침 교육을 실시하며 8월부터 10월 사이에 현장 방문과 중간평가를 실시합니다. 단체에서는 2022년 1월 31일까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 소관부서에서 2022년 2월까지 사업비 정산 및 종합평가가 진행됩니다. 종합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심사에 반영됩니다. 사업 실행 계획서 작성 및 보조금 교부 신청. 다음으로 사업 실행 계획서 작성과 보조금 교부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실행 계획서의 총 사업비는 지원 결정한 보조금과 자부담을 합한 금액이며 자부담 비율은 당초 사업 신청서의 비율 대비 같거나 높게 책정합니다. 계획서 작성 방법은 보조금 지원 결정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사업 실행 계획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작성하실 때 유의할 점은 사업 신청 당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보조금 신청 금액보다 지원 결정액이 감소되어서 총 사업비도 감소되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도 예를 들어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이 연초 신청 당시 9대 1이었다면 교부 신청하실 때도 9대 1의 비율로 맞춰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교부 신청은 2021년 4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공익사업 선정 결과 공고문을 참고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소관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지방보조금 관리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작성된 사업실행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 자체평가계획서를 포함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이행보증면제 각서, 청렴서약서, 보조금 관리통장 및 유리알 카드 사본 등이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집행기준 12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장은 반드시 사업비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기존 통장을 사용할 경우 잔액을 0원으로 만든 후 자부담을 입금하여 교부 신청하셔야 하고 전용 카드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 포기를 해야 하는 단체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사업 포기서를 소관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업 승인 및 보조금 교부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제출하신 사업실행계획서 등 교부 신청서는 비영리 민간단체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자부담을 준수 여부나 예산 기준 단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되며 부적합 시 보완 요구를 받으실 수 있고 불응 시 사업 선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실행계획서가 지방보조금 관리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작성되면 사업 승인되며 보조금은 전액을 일괄 교부하는데요. 소관부서에서 교부 신청에 대한 검토가 끝난 후 단체의 보조금 통장에 자부담액 예치를 확인하고 보조금 교부가 진행됩니다. 평가 및 보조금 정산. 다음으로 평가와 보조금 정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는 총 2번 실시되는데요. 8월에서 9월까지 중간평가가 있고 2022년도 1월부터 2월까지 종합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평가 대상은 공익활동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모든 단체가 해당되며 중간평가는 단체 요건 유지, 보조금 집행 적정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최종평가는 중간평가 반영 및 회계평가, 목표 달성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공익사업 선정 심의 자료로 활용되는데 평가 결과가 미흡이나 부진 점수를 받은 단체는 다음 연도 지원사업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보조금 정산은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즉 2022년도 1월 31일까지 단체에서는 정산서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구비서류는 사업실행계획서와 일치하고 자체평가를 포함하는 사업추진실적보고서와 지원사업 정산서, 그리고 영수증, 통장사본, 책자, 사진, 언론 보도자료 등 증빙자료입니다.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비영리 민간단체 집행기준 29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출기한 준수 여부도 평가에 반영되므로 꼭 1월 31일까지 정산 서류를 소관부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기본 원칙 및 회계 처리 기준. 다음으로 예산 편성 기본 원칙과 회계 처리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실행 가능한 실질적 예산 편성으로 포괄적인 예산 편성은 피하는 구체적 산술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단체의 운영 경비나 자본적 경비로는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단체 임직원의 인건비나 단체 사무실 임차료, 전화요금, 홈페이지 구축 같은 단체 운영 경비나 시설비, 수선비, 동산, 부동산 등 자본적 경비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관, 연구소, 동영상 제작소 등의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계약도 불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육이 어려운 점이 많아 동영상 교육을 진행하신 경우가 있는데 한 업체에서 동영상 제작 비용,
인건비, 장비 임대료, 편집 비용 등 견적을 받아 500만 원을 통으로 집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공익활동 지원 사업은 단체의 역량과 회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보조금을 가지고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취지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동영상을 찍는다고 하면 초대한 단체에서 직접 참여를 하고 장소만 임차한다든지 편집만 맡긴다든지 최소한만 맡기고 단체 회원들의 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공익사업의 취지와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업자인 경우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계약 대상자로 부적절하고 기부금, 시상금, 기프티콘 등 구입을 위한 현금 인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 자부담에서 편성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회계 처리 기준으로 사업비는 당해 연도 내에 집행해야 하므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집행 완료되어야 합니다. 사업비는 공익사업 전용 통장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며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 집행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이 불가하므로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사업비를 집행하시면 안 됩니다. 지출은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하신 사업실행 계획서대로 예산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소관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항목별 집행 기준. 다음으로 예산 항목별 집행 기준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단체 대표, 단체 임직원, 사업 수행자를 모두 포함하는 내부 인력에게는 인건비 지급 불가입니다. 내부 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건비에서는 기준 금액 12만 5천 원을 초과했을 때 기타 소득 원천 징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강사비를 집행했을 때 증빙 서류는 강의 확인서, 강사 이름, 강의 주제, 일시, 장소, 금액, 교육 내용 등 세부 내역을 작성해야 하는 지급 내역서, 이력서, 강의 자료 사진, 강의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강사 등급에 따라 기본 1시간 금액, 초과 금액이 전부 다르며 활용하고자 하는 강사가 어느 등급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내부 직원이 아닌 외래 강사에 한해 강사비 지급이 가능하며 강사비에는 강의 활동과 강의에 필요한 콘텐츠 보상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료는 중복해서 집행할 수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회의 참석비는 1일 2시간 이내 10만 원이며 2시간 30분 초과 시 15만 원입니다. 회의 수당 지급 대상자는 회의 참석자, 세미나 및 포럼 등 발표자, 단상의 토론자, 심사 시 평가자 등을 편성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참석 명부, 지급 내역서, 회의 결과, 회의 사진 등입니다. 단순 인건비는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서 단체 임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고용 전 고용 목적, 기간, 신상 명세 포함한 내부 품의 결제 및 업무일지 등이 있으며 1일 8시간, 월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계약서 작성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홍보비와 인쇄비입니다. 먼저 홍보비 기준은 기념 배지, 현수막, 불특정 다수의 홍보물품 등이며 인쇄비 기준은 책자, 리플렛 인쇄 등이 있습니다. 한 업체와 200만 원 이상 계약 시에는 반드시 표준 계약서를 첨부하셔야 하며 50만 원 이상일 경우 비교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가 아닌 계좌이체를 하셔야 하는 경우 업체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신 후 계약을 진행하시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증빙 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비사업자와 거래하신 것은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또 유의할 점은 내부 거래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내부 거래란 단체 임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말하는데 임원 명부나 임직원 명부 확인 후 밝혀지면 전부 환수 조치됩니다. 지출 결의서 내에
반드시 어떤 프로그램을 위해서 인수했는지 활용 계획을 기재해 주시고 전체 납품 사진을 증빙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사업 진행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 경비로 영수증, 출장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관내여비는 광주시 안에서 일비, 식비, 교통비 구분 없이 4시간 미만이면 10,000원, 4시간 이상이면 20,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식비는 1인 1식 8,000원 단가를 적용하며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에 대해 식비를 지출할 경우 참석자 명단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물품 구입비는 기준 사업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비이며 견본 사진 및 전체 납품 사진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대관 및 임차비의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을 임차하는 비용으로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사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조금 집행 지적 사례.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에 있어 몇 가지 지적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보조금을 용도에 사용하여 부정적 집행액을 환수한 사례는 사업계획 변경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있고 단체 내부 임직원 및 특수관계자에게 강사비 등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회의비로 편성된 사업비를 식대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실행계획서에 자부담 편성 예산을 보조금으로 집행한 경우 등도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 집행액을 회수하는 경우는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여 정산 내역과 통장 지출이 불일치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통장을 다른 통장과 혼용하여 사용하거나 지출 시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간이 영수증으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개인카드로 집행 후 보조금으로 정산한 사례 등은 부정적 집행액 간주되어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으니 사업 진행하실 때 유의하여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마치며 시 홈페이지 소통 참여, 민간단체 정보, 공지사항에 업로드된 2021년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집행 기준을 정독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 외 질문 있으신 경우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과 062-613-2943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익활동을 통해 시민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비영리 민간단체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